비트입니다. 차트에는요, 공간의 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차트가 떨어지면요, 계속 이렇게 하락인 겁니다. 양봉이 떠도, 올라갈 적에도 이건 상승이에요. 이건 하락이고요. 이건 상승이고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음봉 있잖아요. 또 올라갈 적에 이게 상승이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의 어떤 크기가 있습니다.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로다가 보게 되면은 이게 없어지죠. 근데 우리가 일봉 단위의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까? 높잖아. 이렇게 작은 파동은 무거운 시간 차트의 단위가 맞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매매를 할 적에 그 차트의 값이 일봉이나 어떠시 무거운 시간 차트냐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차트에서는 이 규모의 어떤 크기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건 있어요. 이게 만약에 8시간이면은 뭐 이걸 2배, 16시간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2개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대부분보다 이 정도의 파동을 가지고 얘기하냐, 아니면 뭐다? 이걸 통으로다가 놓고 볼 거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기준을 2개 잡을 적에 이걸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갈 적에 이렇게 차트가 깨끗하면 좋겠죠. 올라갈 적에 그냥 올라가고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렇죠?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트러블이 없어야 되겠죠. 차트에서는 네, 트러블이 없어야 되겠죠. 이건 분명히 8시간 차트나 뭐 그렇게 보더라도 네, 트러블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있죠. 트러블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매매할 적에 이렇게 기준을 두고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은 일봉이지만 약간의 트러블도 있겠지만 이틀 차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트러블이 없겠죠. 그렇죠? 없겠죠. 그죠? 없잖아요. 네. 살짝 하나가 있네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안에서의 폭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차트에서 그죠? 8시간 차트에서요. 이건 받아들여야 돼요. 올라갈 적에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사가지고 그냥 익절하면 계속 내비두면 이게 3일 차트가 올라갈 적에 또는 일봉 차트가 올라갈 적에 수익이 깨끗하게 고정적이잖아요. 근데 시간 차트 사면요, 올라갔다 팔고 다시 샀다가 팔고 하면서 수입이 좀 줄거나 손절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거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덜 털리고 덜 먹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없다고요. 왜냐하면 매매 기회가 자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뭐다? 신뢰도는 떨어지죠. 대신에 매매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올라갈 적에도 이게 있잖아요. 숏을 잡았는데 손절 당하고, 숏을 잡았는데 여기 손절 본저가 나올 수 있고, 숏을 잡았는데 본저가 나올 수 있고, 어떤 이렇게 기회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손절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 손절 잡았는데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먹을 때도 있고 우리가 매매할 적에 지저분하게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상관관계가 대부분보다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먹으면 일봉 매매하면 되지 않나요? 일봉도 지저분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 지저분할 때가. 일봉이 되게 지저분하죠. 상승인지 하락인지 막 빈번하게 신호가 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이 차트의 흐름상 파동에서 있지 않습니까? 일봉이 털릴 적에 여기 시간 차트는 덜 털립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시간 차트는 덜 털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시간 차트는요 아마 깨끗하게 수익이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여기서 처음에서의 깨끗하게 여기를 맞추잖아요. 그럼 신뢰도가 약간 높아집니다. 타점이 여기서 매도, 그죠? 매수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숏을 잡는 거죠. 다시 숏을 잡았는데 이게 돌파하면 손줄 나가야죠. 차트가 빈번하잖아요. 하지만은 여기서도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도 뭐다? 그리고 여기서 매도 잡고 깨끗하게 수익 날 때도 있는데 손실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따라 붙으면 수익이에요. 차트는 지저분해졌다가 깨끗해집니다. 따라 붙으면요. 그러니까 차트를 일봉으로 다 이렇게 깨끗하게 먹어와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깨끗하게 먹고 이게 들고 간 매매자들 대부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깨끗하게 먹으려고 하고 들고 가려고 하다가 수익을 더 내려고 하다가요 수익이 줄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있잖아요. 뭐냐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수익이 났는데 차트의 그림이 이걸 보면요 견디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빠지더라도 대부분 열의 9은요 견딥니다. 차트를 계속 차트 보다 보면요 기술적 분석이나 막 그런 거 하다 보면요 차트가 자기 생각대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방향대로. 그러다 보니까 차트 여러 가지 그림에서 견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정해져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와서 일봉이지만 차트가 이렇게 됐죠. 이 폭이죠. 근데 우리가 분봉도 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봉도 뭐다? 폭이 있을 것입니다. 이 폭에서 손절이나 이절이 나오는 겁니다. 분봉은 분봉만의 어떤 폭이 있고 일봉은 일봉만의 뭐다? 폭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일봉 매매할 적에 무조건 들고 간다? 그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요 행보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작은 파동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추세적인 어떤 뭐 이렇게 들고 가는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보더라도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렇죠?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익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횟수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되게 적습니다.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수를 사더라도 이걸 분석해서 여기를 분석하잖아. 이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석하다 보면요. 감정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못 견뎌. 숏을 들고 있으면요. 올라갈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다가 이렇게 차트를 봐야 되는 건데 솔직히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것도 있죠. 여기서 일반 매매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매매자들은요 여기서 숏 수익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15%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숙일 거예요. 한 25% 정도, 23% 정도. 물론 롱은 한 3, 4%, 5% 까였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20% 수익이 있어야 돼요. 있나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매수, 여기서 약수익 내고 여기서도 우리가 분석할 적에 20%의 수익이 있습니다. 이것만 도하면요, 네 맞습니다. 5월달부터 지금까지 수익이 40%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한해서. 여러분 있나요? 있나요? 없는 이유가 왜 있을까요? 내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매매는요 이런 데에서 수익을 뽑아내야 돼요. 이런 데서 지금 여기서 매수 샀는데 여기서 손절 나가야죠. 숏을 들고 있어야죠. 그렇죠? 아직 꺾이지 않았으니까요. 숏을 들고 있어야죠. 물론 여기서도 양봉이 생기거나 이걸 옆으로다가 삑살이 나거나 삐져나오면요 나와야죠.
차트를 그냥 단순히 지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지키는 겁니다. 분석해봤자 의미 없어. 의미 없다고. 이미 답은 차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석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고, 분석하다 보니까 너무나 나빠 보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트에다 뭔가 넣지 마세요. 본질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과도하게 분석하는데 그런데 가지 마세요. 의미 없어. 그러니까 차트는요, 간단하게 봐야 돼. 간단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은 방향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얘기하더라도 차트를 지키는 매매자들은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어. 다 내동매매, 물타기 존버 매매하지. 그쵸? 내동매매. 그리고 이것도 있어. 자기가 내동매매, 물타기 존버할 적에 감정에 충실한 거잖아. 그럴수록 뭐다? 누가 내동매매, 물타기 존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잖아. 바로 안 봅니다. 나가거나. 왜 그럴까요?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단히 위험한 거야. 자기가 위험한 상황인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현재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없고 감정에 충실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내동매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자가 문제야, 여러분들. 차트가 문제가 아니고 매매자가 문제인 겁니다. 차트의 어떤 본질이 그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숏 잡았어. 들고 갈 수 있겠죠, 숏을. 아, 물론 여기서 그림이 나오거나 꺾이면 나와야겠지. 그냥 다 이거야. 그냥 이거라고. 그렇죠? 근데 이것도죠. 여기서 만약 숏 잡았다? 숏을 잡았다? 숏을 잡았을 적에 이것을 있지 않습니까? 본저가에 나오면 되겠지만요. 만약 여기서 그러니까 숏을 들고 가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수익을 베팅하는 거야. 근데 수익을 베팅한 게 나은 건가요? 아니면은 이절에다가 다시 타점을 잡는 게 나을까요? 우리가 한 구간 때 뭐 어떤 1년에 2년을 놓고 보면요, 상승 크게 하락 크게 그걸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끊어치지 못하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욕심 때문에 끊어치지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더 편하게 먹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 처음부터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초보자들은요, 길게 먹으면 안 돼. NFT로 얘기했죠. 끊어쳐야 돼. 왜 그럴까요? 차트를 지키는 어떤 습성, 마인드를 길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들고 가려고 뭔가 또 들이대. 뭐 크게 놓고 분석하거나 악재를 보거나. 이걸 롱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상승한 것을 보다 보니까 차트는 크게 보는 거 아니야. 앞에만 지키면 되는 거야. 앞에만. 그렇잖아요. 앞에 지키고 잘 맞는 차트 지키고 졸졸 따라다니면 수익 나는 거야. 분석을 해서 그런 거야. 분석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 그렇죠? 그리고 이 차트 시장에서는요, 여기다가 대외적인 어떤 뭐 경제나 뭐 차트 뭐 호재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넣으면 안 돼. 안 된다고. 그죠? 안 됩니다. 예전에 이게 있어. 뭐냐면은 그 차트 진짜 절대 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분이 이런 말 했어. 대내외적인 어떤 이벤트나 뭐 경제나 뭐 여러 가지 사고를 보고 매매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은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게 낫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차트가 낫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매매자들의 거의 90% 이상이 대내외적인 어떤 경제 상황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사고를 보고 매매하니까 돈을 잃더라 이거야.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안 듣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람들을 많이 보는 방송 본다. 그러면 돈을 따다가 잃다가 밑으로 쳐박는 거야. 유일하게 수익이 나왔던 구간들이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우량주나. 그렇잖아요. 초우량주는 계속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잡주나 자발트는요, 아니었어요. 그나마 비트코인도 뭐다? 그 주식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비교할 만한 거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네,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기술 분석 찾아다니는 거야. 그 허송 세월이야. 의미가 없는 거죠.